오늘은 베트남 결혼하실 때 항상 뒷말이 나오는 전통혼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초혼인 신부들은 집에서 친인척들과 지인들을 모시고 잔치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베트남 전통혼례라고들 알고 있죠. 이 전통혼례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겨서 금전적인 오해도 생기고 업체를 좋지 않게 보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신랑에게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대충 흘리듯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체에서 받는 비용이 1,300만 원에서 1,500 사이일 겁니다. 근데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면 2,300만 원은 들어간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대부분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3,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니까 괜시리 업체가 속이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업체에게 지불해서 결혼하는 비용이 1,400만 원, 신부에게 한 달에 40만 원 정도씩 6개월 생활비 주는 게 240만 원, 신부에게 선물 사주기, 부모님께 차비 드리기 등등 개인적으로 직접 드리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전통혼례 지원금이 280만 원, 전통혼례 하러 가는 경비가 15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항공권 50만 원 정도에 베트남에서 개인적으로 또 쓰는 호텔비나 렌트비, 식사비 등등 하면은 1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자, 이처럼 전통혼례를 하기 위해선 400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긴 하죠.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베트남에서 결혼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총 비용이 됩니다. 이거 외에 신랑분들이 개인적으로 6개월이 길다고 생각돼서 한 번 더 베트남에 신부를 만나러 가거나, 이거는 뭐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거니까 금액에 넣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신부 보고 싶어서 주말 껴서 짧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신부 비자 발급일이 돼서 한국으로 올 때 신랑이 베트남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신부랑 같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것도 요즘 신랑들의 추세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가시는 거니 당연히 금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죠. 또 결혼 진행 6개월 동안 설날이 껴 있거나 신부 생일이 있거나 하면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고 장인 장모님께 설날 용돈도 드리기도 하죠. 자,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신랑분들은 대부분 3,000이 넘게 들었다고들 말을 하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신랑 입장에서 들으면, 내가 알기로는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보통이 1,400이던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만 진행을 하면 2,000 초반대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만 관여를 하고요, 고지를 합니다. 계약서 쓰는 시점부터 신부님 입국하는 데까지 2,000 초반대 들어갑니다 라고요. 그러면 2,000 초반대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업체는 1,200 혹은 1,300, 1,400이라고 말을 하냐. 처음부터 2,300을 다 받으면 이런 추가금이 들어가네 마네 하는 오해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자, 여기서 2,300을 다 업체에게 위임해서 진행할 신랑이 있을까요? 부모님께 드리는 차비, 신부에게 주는 용돈, 선물 등등 이런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미리 업체에게 주는 신랑은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내 지갑에서 나의 장모님께 또는 나의 신부에게 직접 주고 싶지 업체가 대신 그걸 왜 하냐고들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 그 금액을 빼고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업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추가금이지 베트남 결혼 비용을 2,000 초중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트남 결혼을 결정하고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는 날까지 내 통장에서 2,300만 원은 빠져나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돈 씀씀이도 다르니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신랑도 있겠죠. 자, 전통혼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면 호치민으로 가족들만 올라와서 약혼식을 진행합니다. 이걸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회사도 있고 약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신랑은 귀국을 하고 신부는 기숙사로 들어가서 한국어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약혼식은 말 그대로 가족들만 함께한 행사이기에 베트남 신부를 포함한 가족들은 이걸 결혼식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는 집에서 행사 업체에게 맡겨 친인척들과 지인, 친구 등을 모두 초대해서 동네가 떠나갈 듯 음악 틀어놓고 1박 2일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걸 베트남에선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하객이 300명 정도 오는 기준으로 하면 대략 7천만 동, 한화로 약 3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좀 더 예쁜 걸로 장식을 하거나 음식의 질과 가짓수를 늘리거나 맥주나 음료를 인기 있는 걸로 할 경우는 금액이 확 올라갑니다. 당연하겠죠. 거의 2배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걸 신랑이 다 못 대주고 결혼식에 보태시라고 주는 겁니다. 이걸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400만원, 500만원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가기 전까지는 이 금액을 내가 왜 보태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호치민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굳이 또 여기서 집에 가서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웬만하면 업체에서 말한 최저 금액만 줘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고 가셨다가 직접 전통혼례를 하고 나면 이 금액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는 줘야지 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전통혼례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고 알고 지내던 사람들 대부분을 초대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기에 나와의 결혼의 진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또 신랑의 입장에서는 전통혼례를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신부는 안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가고 심지어 결혼을 물리는 상황까지 옵니다. 한다고 할 때는 돈 들어가니까 안 했으면 하다가 막상 안 한다고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이런저런 생각들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안 한다는 건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미 예전에 손님들 다 모셔놓고 결혼을 했었거나 아니면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 비용으로 생활에 좀 보태고 싶거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딸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애지중지 키운 딸 결혼식, 그것도 타국으로 보내는 딸아이의 결혼식이라면 조금이라도 맛있는 음식으로 제대로 해주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 헤아려서 평생 한 번인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자르지 않게,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게 기분 좋게 치르게 해주는 것이 이 전통혼례를 대하는 우리 대한민국 신랑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